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 강간죄 인정될까?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오래 전부터 형법 학계랑 형사 판례 실무, 법원 실무에서 뜨거운 감자였어요.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도 이거에 관련된 글을 많이 썼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의 강간죄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애초에 우리 형법을 만들었을 때 입법자들은 강간이라는 그 개념이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입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아예 간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안 맞다라고 입법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그 국제 결혼이 많아졌잖아요. 특히 이제 시골이나 농촌 위주로 홍기가 좀 지난 분들 위주로, 특히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일 수 있지만, 가정이 사실 형식적으로 혼인 관계만 유지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목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원치 않고 싫다고 하는데, 나 오늘은 이렇게 성관계를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때리고 막 위협해서 무섭게 한 다음에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의 사례들이 많고, 그게 뭐냐면 사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나면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경찰에 일일이 접수되는 사건이나 아니면 그걸로 가정폭력 사건 또는 실제 형범죄로 고소돼서 형사사건화 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도 판사님들이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다 사건 통계를 다 내거든요. 뭐 어떤 사건 사건 통계를 다 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건이 많구나. 그래서 만약에 경찰에서 이거 부부 사이니까 그냥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합니다, 뭐 좋게 잘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세요 하고 갔고, 법원에서도 판사님이 무죄 판결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이 피해 여성이 나중에 살해당하고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가 생기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이걸 외면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옛날 70년대 80년대 판례를 보면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판결해요. 아무리 부부 중 일방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일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에 억지로 성관계를 해도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렇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판례가 생기냐면, 부부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유지가 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미 파탄된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서 반항을 못하게 억압하고 해서 폭행 협박으로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놔요. 근데 이 판례는 뭐죠?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됐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런 기조가 쭉 유지가 되다가 이제 2013년에 획기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됐건 안 됐건 상관없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화목하고 부부 금술이 좋고 그런 사이라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억압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써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면은 이거는 부부 사이여도 강간죄가 된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판결 이후로 실제로 이제 부부 강간죄는 이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실무에서는 논하고 있고, 사실 그렇죠. 아무리 혼인한 사이라도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때려서 흉기를 들이민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러면 특수강간이 제명이 바뀌겠지만, 억지로 하는 거는 이제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형법이랑 이런 형사재판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죄형 법정주의거든요.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게 중요해. 특히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제상 처벌의 필요가 있다고 해도 형법 조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 해석하거나 학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음이란 용어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는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대법원도 다수 의견은 이제 이렇게 봤지만,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밑에 자막에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다수 의견은 그렇게 봤지만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고, 실제 재판하는 판사님들 중에서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나 그런 쪽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개신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꽤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어떤 입장을 논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이제 현재 판례가 그렇고 현재 실무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뭐 아내일 수 있고, 언제나 가해자가 남편인 것만 아니에요. 여자 아내 쪽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 내부에 이런 거 좀 밝히기 싫죠.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경찰한테도 하고 싶지 않을 거고, 처음 본 사람, 변호사 사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당했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쩌다 원래 그렇지 않다가 한 번만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현재 법이 실무가 그런 부분을 구제를 해주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더 큰 피해나 상처를, 마음의 상처든 몸의 상처든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제가 사실 성범죄 쪽은 부끄러워가지고 성범죄 쪽은 좀 부끄러워가지고 잘 말을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해봤어요. 이거 부부간간죄 한번 해봤어요. 사실 이제 철진한 얘기예요. 이게 2013년에 전원합의체 나왔으니까 철진한 얘기인데, 혹시 또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자막으로 제가 설명한 중요한 아까 말했던 대법원 판례나 전원합의체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들은 나갈 거니까 한번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판례 전문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돼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